짜잔. 보자. 보자 보자. 이 그 납 원소기호로 이제 PB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 납축전지라고 하는 게 우리 많이 써요, 별로 안 써요? 납축전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써요, 안 써요? 정말 엄청나게 쓰죠. 어디에다 달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왜 뭐 요즘처럼 뭐 전기 자동차나 수소연료 자동차 요런 거는 아니고 그냥 왜 그 기름으로 가는 차 있잖아요. 휘발유 넣고 가는 자동차. 그런 자동차 안에는 저 납축전지라고 하는 장치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면 전 세계 자동차가 억수로 많잖아요. 억수로 많고 거기 하나씩 달려 있다고 치면 이 납축전지라고 하는 건 정말 많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그 원리가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납축전지라고 하는 이 녀석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 우선 첫 번째 1. 납. 자, 요 놈의 흔한 산화 상태. 산화 상태. 자, 납은 어떤 산화 상태들이 나타나냐면 요렇게 납 영가. 우리 자연계에 납이 순수하게 뭐 일부 존재할 수 있으니까 납 영가라고 하는 그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납에다가 약간의 다른 금속 원소를 섞어 가지고 그 납댐이라고 알죠. 납댐. 그래서 뭐 전기 회로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납댐 굉장히 친숙할 텐데 그거 100% 납은 아니고요. 거기 이제 몇몇 원소들 약간 섞어 가지고 농점을 떨어뜨려 놓은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쓸 만큼 납 영가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 일상생활에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납은 납 이가 플러스. 이가 플러스. 그리고 납 4가 플러스. 요렇게 그 세 가지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영가도 있고 이가도 있고 4가도 있고. 그래서 뭐 왜 저러냐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너트 페어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뭐 알 거는 없고 그냥 그 저렇게 그 이가 플러스 4가 플러스 등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뭐 이너트 페어 이펙트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덕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사가가 나타나는 게 예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너트 페어 이펙트 때문에 이제 이가도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오기 좀 그러니까 그냥 이가 사가가 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그 납축전지에 대한 아주 간단한 개요도, 그러니까 실제 자동차에 달려 있는 납축전지는 이것보다 훨씬 좀 복잡합니다. 여기 이제 막 이게 요그 에노드 캐소드 사이에 이렇게 이제 그 구분막도 있고 막 하는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개요도만 한번 살짝 그려봤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두 번째 이거 생각해 볼까? 바로 봐. 에노드. 반쪽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노드는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정우? 에노드는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뭐라고? 갑자기. 좋아. 예찬? 에노드는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아, 봐. 산화죠. 허허이. 헷갈린다면 요렇게 우리가 말을 쓸 때 산화 환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예를 들면 이제 환원 산화 뭐 그렇게 써도 뭐 때리진 않겠지만 보통 우리가 쓸 때 산화 환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영어로 에노드 캐소드. 그러면 A, C니까 A 알파벳이니까 먼저 온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죠? 산화 환원, 에노드 캐소드. 홍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산화가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여기에 있는 영가, 이가, 사가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산화 중 이런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바로 PB 영가가 PB2 플러스
짜잔. 오, 지호야. 지호 반가워요. 지금 교재 가지고 왔어요? 14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호. 좋았어. 14, 15, 16. 홍우야, 지호 와서 반갑죠? 반갑죠? 안 반가워? 뭐 기분 불쾌해요? 네? 불쾌해요? 아니요. 반갑죠? 네. 그래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참. 예찬아. 새로 뭐 알던 친구 와서 반갑죠? 근데 왜 울 것 같아요? 표정이 왜 울려고 그래요? 저 예찬이 이제 참 표리부동하다. 그럼 반갑다 그러는데 이거 표정이 막 울 것 같아. 참. 자 어쨌건. 자 보자. 아이고. 자 그래서 산화가 돼야 되는데 이때 흔하게 나타나는 납들의 산화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납 영가가 납 이가가 되고 전자를 내어놓는 이런 반응이 에노드에서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때 묘하게도 이 납 이가 플러스는 우리 자연계에서 이제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자 여기 지금 수용액 상태가 어때요? 수용액이 지금 황산 수용액이죠. 황산 수용액.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녀석이 납 이가가 황산 조건에서 얘가 침전이 됩니다. 여러분 침전이란 말 알아요? 침전? 그러니까 한자말로 침전이고 우리말로는 뭐라고 불러요? 침전 말고 뭐라고 우리말로? 중학교 때 뭐라고요? 앙금 알겠죠? 그래서 요 남이가가 우리 자연계에서 그냥 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앙금 형태로 잘 존재하는데 어떤 상황? 황산이온이 있을 때 앙금을 잘 형성을 합니다. 그럼 이때 이 녀석이 자 여기 H2SO4니까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H 플러스 이온들도 마구마구 있을 것이고 SO4E-도 마구마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아시다시피 황산은 강산이에요, 약산이에요? 저 누구야? 홍우야? 황산은 강산이에요, 약산이에요? 엄청 강산이죠. 엄청 강산이기 때문에 수용액 중에서 대부분 이렇게 이온화가 돼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황산 이온이 많이 있을 거거든. 그럼 이 황산 이온하고 여기에 있는 PB2+하고 만나서 침전을 이룬다. 그러면 이때 양변을 어떻게 구성하면 되느냐? 요렇게. 짜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을 침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침전으로 만들어 주려면 SO4E- 황산 음이온이 이렇게 양변에 같이 있어야 또 질량 보존이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납 영가의 호돈소 납이 황산 음이온이랑 반응을 해서 침전이 되고 전자를 뿅 내놓는 그런 일이 저 에노드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선 보세요.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여기서 이압 해가지고는 보통은 이렇게 녹아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녹아 나와. 녹아 나오고 자유전자 두 개가 생기거든. 봐봐. 이 상태에서 보면 납 영가, 호돈소인 납이 녹아 나오면서 납 이가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보통은 수용액 쪽으로 녹아 나오는 게 보통인데 얘가 황산 음이온이랑 어떻게 침전을 이룰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황산 음이온이 여기 많기 때문에 묘하게도 얘가 녹아서 황산 이 수용액 쪽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PbSO4 침전이 돼가지고 여기 들러붙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침전을 안 이루면 빠져나올 텐데 황산 음이온이 주변에 많이 있는 관계로 요 놈이 이동을 해서 황산 납 E+랑 바로 여기서 침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반짝하는 납도
그 은빛으로 반짝반짝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납도 순수한 납은 그 금속 광택을 띄어요. 반짝반짝한 은빛의 그 금속 광택을 띄는데 거기에 황산 음이온이 들러붙으면서 이게 뭐 좀 이렇게 뭐냐면 허연색의 그 분필 색깔 같은 분필 그 어떤처럼 보이는 침전이 이렇게 표면에 들러붙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자유전자가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럼 그 자유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스위치 온 하게 되면 여기서 이 자유전자가 이야 해가지고는 반대쪽 요 전극까지 이동을 하겠죠? 맞나요? 그래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이쪽이 에너드. 자, 그리고 이 에노드는 지금 자유전자를 만들어냈죠. 맞아요? 자유전자 만들어냈죠. 그럼 자유전자를 만들어냈다면 공학적으로 플러스 극이에요, 마이너스 극이에요? 전자를 만들어낸 거니까. 전자를 만들어내는 산화전극은 전지에서 플러스 극이 돼요, 마이너스 극이 돼요? 마이너스 극이죠. 그래서 이 납판이 여기서 마이너스 극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에노드 했으니까 그 다음 캐소드. 자, 그럼 또 물어봐야지. 정우야? 캐소드는 산화, 환원 뭐예요? 그렇지, 이게 산화니까. 알겠죠? 자, 환원. 그럼 지호야? 환원은 전자를 내어놓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자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누가 전자를 받아들이느냐? 산화를 통해 전자를 내어놓은 것을 환원을 통해 누가 받아줘야 되는데 이 경우 납의 여러 흔한 상태 중, 자 봐요, 여러 산화 상태 중 전자 받아들이기 제일 좋은 애는 누구겠어요? 얘네들 중 전자 받아들이기 제일 좋은 애 누구였어요? 얘들 중 전자 받아들이기 제일 좋은 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얘들 중 전자를 받아들이기 제일 좋은 애 예찬이 누구겠어요? 바로 사카겠죠? 왜냐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엔 뭐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정전기적 인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 여기서 일어나는 환원은 요놈 사가가 전자를 받아들여서 납 이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전자는 바로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저 에노드로부터 온 그 자유전자가 여기에 있는 납 사가랑 반응을 해서 이렇게 납 이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묘하게도 요거 이 녀석이 누구냐면 납 사가 플러스의 물질입니다. 재밌게도 이 납은 사가 플러스 하나 상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 희한하게도 우리 자연에서는 납 사가가 사가 이온으로 존재한다 라고 하면 무조건 PbO2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납 사가가 전자를 받아들이는 건 맞는데 그 납 사가의 역할을 해주는 게 PbO2 바로 산화납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 오른쪽 여기가 이제 뭐겠어요? 왼쪽이 에노드였으니까 이쪽이 캐소드겠죠? 캐소드겠죠? 이 캐소드가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우선은 왼쪽처럼 원래 납판이었어 납. 그리고 여기도 순수한 납판이었는데 그 납판의 표면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산화납으로
코팅을 해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 순수한 납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불 같은 걸로 지지면 돼요. 불. 그래서 열을 가해주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래 순수한 납에 PbO2로 이렇게 코팅을 해둔 겁니다. 알겠죠? 그런 걸 여기 담궈두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온 전자가 원래 납하는 순수한 원소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PbO2에서는 이 납이 4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소 산화수가 2 마이너스일 테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자유전자가 누구한테 달려들겠어요? 여기에 있는 납 2가 플러스에 달려들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전자가 받아들여지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만들어지냐면 Pb2 플러스가 만들어지는 거야. 보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납사가가 전자를 받아들여서 요렇게 Pb2 플러스가 되면 보통은 납 2가 플러스가 아까도 얘기했죠. 수용액 쪽으로 녹아 들어와야 된다고. 그런데 수용액 쪽으로 녹아 들어오는 대신에 이미 여기에는 어떤 이온 천지예요? SO4 2- 이온 천지죠. 얘가 달려들어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로 Pb SO4 2- 침전이 여기서 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납 원소가 납 원자가 이렇게 수용액 쪽으로 떨어져 나오질 않고 원래 그 납판에서 납이 그대로 유지된 채 음이온만 이동을 해서 다시 이 표면에 PbSO4 침전이 다시 들러붙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는 PbSO4 2- 와 함께 침전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SO4 2- 뭐하다고요? 그냥 계속 수용액에 많이 있어요. 계속 수용액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달라들어가지고 2 플러스로 보시다시피 환원이 됐는데 바로 그냥 침전이 돼서 극판에 다시 붙어버리는 거지. 이제 알겠죠? 홍하겠니?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양변의 자 질량 보존을 생각해야 되겠죠? 양변의 질량 보존을 생각하려면 우선 1차적으로 왼쪽에 뭘 더해주는 게 좋을까요? 뭘 더해줄까요? 바로 난데없이 등장한 SO4 2- 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양쪽의 질량 보존이 맞겠죠? 그 다음 또 어떤 원소의 질량 보존을 또 추가적으로 맞춰야 하죠? 지호야? SO4 질량 보존 맞았죠? 그 다음 얘 맞춰야 되죠? 얘 여기 산소 원자 몇 개 있어요? 2개죠, 2개. 그럼 여기에 뭘 2개를 더하면 되겠어요? 뭘 2개를 더하면 되겠어요? 산소요? 산소? 뭐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렇지. 여기 산소 산화수 얼마예요? 납이 4 플러스니까 여기 산소 산화수 얼마예요? 2 마이너스죠? 그러면 여기에도 2 마이너스 산소를 더해줘야 되죠? 2 마이너스 산소로 가장 흔한 물질 뭐예요? 뭐예요? 바로 무르요, 무르. H2에서 산소 2- 산화수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물이 편한 게 지금 여기가 무슨 용액? 수용액. 물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바로 또 난데없이 수소의 산화수도 맞춰줘야 되겠죠? 그 수소 여기에다가 어떻게 더해주시면 되겠어요? 수소 4H
플러스. 아시겠죠? 예? 요게 캐소드에 완결된 반응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납사가가 환원이 돼서 납이가가 되는 건데, 납사가라는 게 우리 자연의 PbO2 뿐이고, 납이가는 지금 이 시스템에서 자연스럽게 PbSO4 침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의 질량 보존을 맞추다 보면 좀 처음과는 완전 다른 형태의 식들이 나타난다고요. 근데 원리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원리적으로는 같고, 산화환원 관점에서 같고, 침전이 나타난다. 그리고 PbO2가 Pb사카의 유일한 형태다. 그걸 완성하기, 그 조건을 만족하려다 보니까 수식이 이렇게 변형이 된 거다, 이런 말이지. 홍 알겠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환원을 통해, 자, 바로 자유전자가 소비가 되죠. 자유전자가 소비가 되는 전극을 공학적으로 무슨 극이라 그래요? 자유전자가 소비되는 전극을 공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예찬아, 무슨 극이라 그래요? 플러스 극. 여기 가서 플러스 극이 됩니다. 됐죠? 영장장에 쭉 알겠니? 좋아. 그러면 그 다음 네 번째, 전체 반응. 자, 그 전체 반응식이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자, 그 전체 반응식은 이렇게 됩니다. 우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요게 전체 반응식을 알짜 반응으로 보면 이게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요거 이게 산화였죠? 환원은 뭐였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놈이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얘는 산화됐고 얘는 환원됐으니까 더해준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보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0가도 2가가 되고요. 4가도 2가가 돼요.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산화된 게 맞고 이건 환원인데 놀랍게도 산화되고 환원된 최종 생성물이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는 배터리가 이렇게 흔치는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희한하구나. 그래서 서로 다른 게 동일한 생성물이 되는 묘한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됐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전위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위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자, 환원 반응 어세요? 환원 반응. 환원 반응 요거잖아요. 요거 보이시죠? 요거. 얘 환원 전위가 PbO2 SO4E- 전자 2개 해서 PbSO4E-에 PbSO4 침전에 H2O 되면 이때 표준 전위가 얼마냐면요. 1.63V입니다. 1.63V. 보이시죠? 보이시죠? 1.63V입니다. 자, 그리고 환원 전극은 이거잖아요. 환원 전극. 그럼 이 산화 전극은 이거잖아요. 그럼 이 산화 전극의 전위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짜잔. 이렇게 돼 있고 요때 전위는 마이너추 0.30V 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것도 환원 반응, 이것도 환원 반응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 경우는 빼줘야 되겠죠? 요거는 그냥 산화 그대로 환원 그대로 작성되어 있으니까 더한 거라면, 둘 다 환원으로 작성되어 있는 거라면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위에서 아래를 이런 식으로다가 훌렁 빼줘요. 훌렁 빼줘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PbO2 더하기 4H 플러스 2SO4 E 마이너스 한 다음에 PbSO4 최종적으로 EH2 그리고 이때 전체 전위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위에서 아래를 뺐으니까 1.63 빼기 마이너스 0.30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값은 1.93V가 이 배터리의 표준전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 산화수 한번 찾아보면 이 순수한 납이 산화수가 0가죠. 그리고 PbO2가 납이 4가고 그 다음에 PbSO4가 납이 2가잖아요. 그래서 0가도 2가가 되고 4가도 2가가 되고 하는 요 알짜 반응의 그 산화수 변화가 그대로 나타나죠. 맞습니까? 예찬아 맞아요? 그래서 이 녀석의 전체 전이 1.93V고 그리고 재밌는 건 이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요 부분 요거. 자, 이렇게 4H 플러스의 2SO4 E 마이너스라고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쓰면 돼요. 왜냐면 우리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런 관점으로 쓸 수도 있어요. 혹은 EH2SO4 맞나요? 이래도 되나요? 물론 황산이 강산이라서 수용액 중에서는 이렇게 대부분 이온화되어 있긴 하겠지만 양쪽으로는 이거잖아요. 황산 두 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얘는 방전 과정에서 여러분 방전 과정이 무슨 말이에요? 방전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방전이 무슨 말이에요? 방전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방전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바로 전기가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방전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 전체 반응이 진행이 되면 표준 조건에서 이런 1.93V의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딱 세팅을 하면 납, 그 다음에 납의 PbO2, 황산 세팅한 다음에 온 하면 여기서 정말로 전기 에너지가 막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 전기 에너지가 여기서 뭔가를 버린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방전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H2SO4가 자 보세요. H2SO4가 만들어져 소비돼요. 자 보세요. 요 보시다시피 과정에서는 H 플러스 H2SO4가 지금 만들어져야 소비돼요. 소비되죠. 소비되잖아요. 소비되기 때문에 수용액의 밀도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수용액의 밀도는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예찬아. 저 수용액 밀도는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지호야, 수용액 밀도는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종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용액의 밀도는 감소하겠죠. 자, 왜냐하면 수용액은 누구하고 누가 섞여 있는 거예요? 수용액은 황산과 물이 섞여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황산 수용액이죠. 그런데 이 반응이 진행이 되면 수용액은 지금 요 H2SO4가 소모돼 없어지면서 그냥 물이 만들어지거든요. 보이세요? 그럼 여러분 황산하고 H2O 중에 분자량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아요? 분자량. 분자량 이놈이 압도적으로 더 크잖아요. 황이 원자량이 32란 말이에요. 황의 원자량만. 근데 물은 분자량 해봐야 18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양쪽으로 황산 분자 하나 없어지면 물 분자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 하나 만들어지고 무거운 거 하나 소비되고 가벼운 게 하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황산 수용액 전체의 질량은 늘어난다, 줄어든다? 질량이 계속 줄어든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용액의 밀도는 이 방전 과정에서 계속 감소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 알겠어요? 그렇죠? 이런 논리를 시험에서 잘 묻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요게 납축전지의 뭐다? 방전 과정이었습니다.